김천수입니다. 오늘 메뉴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맛의 기준점입니다. 이지원 씨는 맛의 기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맛이란 게 사실 너무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기준점이라고 하면은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중적인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점을 만약에 잡는다면 아무래도 대중 음식을 만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드리는데요. 일단 제가 순두부에 대한 맛의 기준점. 원래 순두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었죠. 그쵸. 소비자로 입장에서는 대안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설명했지만 순두부는 하루에 2,000개, 3,000개 파는 식당도 전국에 도초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식당 대표가 현재 하던 업종에서 순두부로 이제 업변을 했어요. 그냥 저한테 영향을 살짝 받았지. 그래서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본인이 순두부가 되게 좋은 아이템인 걸 확실하게 발견했어요. 네. 왜 좋은지. 그 양반이 되게 분석적이거든. 근데 그 양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 순두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글쎄요, 뭘까요? 순두부는 다대기입니다. 절대 다대기 맛이거든요.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보다 달면서 다대기가 맛있는 집이 없대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맥형 아카데미 했을 때 일부 이제 순두부 우리 버전을 레시피를 제공해 드렸는데 몇 군데에서 적용하고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저희 올드 버전이거든요. 새로운 버전이 아니에요. 그래도 전문가 만들었던 순두부 레시피다 보니까 꽤 유용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순두부는 다대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순두부 전문점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드 메뉴 순두부 쓰시는 분들은 순두부 메뉴 개발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 회사에서 얼마 전에 개발한 곱창 순두부 먹어봤죠? 네, 먹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일단 곱창이 들어가니까 임팩트 자체가 일반 순두부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았고, 일단 순두부 다대기의 베이스 자체가 원체 맛있으니까 그게 곱창의 기름진과 담백함이 만났을 때 이제 폭발적인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에 딱 붙는 맛 아니에요? 네, 붙는 맛이 있습니다. 일단 순두부는 다대기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된장찌개는 이제 되게 중요한 메뉴인데 사실은 시중에는 고깃집들이 특히 고깃집 사이드 메뉴로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된장찌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개발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된장찌개는 어떤 게 기준점일 것 같아요? 고기가 들어간 게 더 붙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된장찌개에 대한 기준점은요, 일단 소고기를 무조건 써야 되고요. 돼지고기 넣었을 때하고 소고기 넣었을 때 맛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무조건 소고기 베이스여야 되고, 두 번째는 진한 맛이 있어야 돼요. 네. 그죠? 엷은 된장찌개 같은 게 특히 고깃집에 안 맞거든요. 세 번째는 고기 먹고 마무리라든가 아니면 고기 먹는 도중에 먹기 때문에 칼칼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된장찌개는 진한 맛, 칼칼한 맛, 소고기 베이스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만족도가 급상이 되거든. 또 아시다시피 고깃집에서 된장찌개가 맛있으면 맛집이라는 인식도 많이 올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본 데 중에서 된장찌개 어디가 맛있었습니까? 저는 안동에 있는 갈비골목에 있는 뉴서울 식당? 예. 거기 된장찌개 맛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집은 내가 아까 말씀한 대로 진한 맛이라든가 진한 맛은 아닌데 소고기 맛하고 칼칼한 맛하고 약간 국밥 같은 스타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준점을 잡지만 그건 기준점은 무조건 이러한 등식은 없습니다. 근데 기준점은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이거 한 9,000원 정도 팔면은 매일 먹으러 갈 것 같아요. 기대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매장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왕구.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루 뒤에 먹어야 좀 더 맛있는 게 이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먹어도 충분히 맛있다.
내가 근처에 이런 집 있어도 나는 자주 갈 것 같다. 자, 빈대떡은 저는 식당에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경시받는 품목인데, 제가 그 장충동에 유명한 족발집 갔을 때 그 집 족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손님의 95%가 빈대떡을 시켜. 가격이 8,000원이거든. 근데 제가 그 집 빈대떡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레벨이 낮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그 어떤 외식인이 빈대떡 시장 조사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6, 7군데를 다녔는데 단 한 군데도 마음에 드는 빈대떡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아내한테 부탁해서 빈대떡을 붙여갖고 왔는데, 근데 그때 그 메뉴 교육 받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만족도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빈대떡에 대한 기준점은 뭘까요? 빈대떡은 일단 고기의 밑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고요. 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식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중에 있는 빈대떡 집들이 식감이 살아있는 거보다 너무 포실포실해요.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식당 대표가 모 냉면집 빈대떡이 맛있다고 해서 제가 가봤는데 제 기준점은 안 맞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외식인한테 제가 제공하는 빈대떡을 먹었더니 그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빈대떡은 그 돼지고기하고 녹두하고 백김치라든가 또 아니면 고사리 같은 맛들이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되게 좋은 메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식당 대표가 좀 있으면 자기 삼겹살집 리뉴얼 하는데 이 메뉴를 넣고 싶다 해서 레시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빈대떡은 식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이북식 만둣국을 개발해 주고 있는데 그 의뢰한 친구가 그 만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해 준 냉면집에 만둣국을 먹고 나서 그 가게를 기준점으로 삼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판교에 있는 능라도 본점이거든요. 본인도 가봤죠? 네, 가봤습니다. 본인은 고향이 서울 출신이 아니라서 네. 만두에 대한 이해도가 높진 않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어본 경우도 예. 없고. 근데 능라도는 어떤 점에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식감이 부드러웠던 게 되게 좋았고 예. 소에서 느껴지는 그 참기름 향이 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만둣국은요, 이북식 만둣국입니다. 부드러운 맛하고, 네. 그 숙주에 씹히는 맛하고, 감칠맛하고, 그 참기름 향이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만둣국 전문점보다 냉면집에서 만둣국이 가장 표준 모델,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게 소비자 만족도가 되게 좋거든요. 저는 참고로 고향이 서울 사람이고 또 집안에 또 저 아내가 또 평양도 그 자선의 후손이래 가지고 그 만둣국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그 이북식 만둣국에 대한 기준점은 아까 말씀한 대로 두부의 부드러운 맛하고 숙주하고 감칠맛하고 그리고 참기름 향이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 유튜브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나기 위해서 딤섬 전문점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서치해서 간 거지. 네. 거기서 얘기하러 간 거죠. 주로 먹는 것보다. 근데 이제 그 양반을 기다리면 밖에서 기다리는데 손님 그 여자 남자 그 커플이 나오면서 이 집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딤섬 좋아하거든요. 기대를 했어. 진짜 괜찮은 줄 알았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속한 분이 와가지고 들어가서 딤섬을 먹어봤는데 제가 원하는 딤섬 맛에 반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딤섬을 되게 즐겨서 먹었거든. 홍콩식 딤섬을 자주 먹었었어요. 그런데 그 소비자들은 딤섬에 대한 기준점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현재 그 외식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거의 70% 이상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딤섬도 제대로 기준점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 소비자들 입맛이 변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현재 장사가 잘 돼도 맛의 기준점은 분명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거는 맛에 대한 기준점 왜 중요하냐면 본인도 알 거야. 내가 잘 아는 어떤 외식인이 있는데 그 외식인 기능이 되게 좋아요. 네. 근데 맛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획에 따라가 식당을 개발을 잘 하는데 사실은 먹고 나서 평가가 네. 그다지 우수하지가 못하거든. 근데 이건 뭐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획도 중요하지만 맛에 대한 기준점이 일단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점을 한번 어떻게 또 한번 해석하냐면,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그 외식인 2명이 와서 우리 오삼부 불고기 먹어볼 거란 말이에요. 네. 저희 오삼 불고기는 오징어하고 삼겹살을 더한 매콤한 음식인데 그 시간을 두고 R&D를 한 거거든. 메뉴 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맛의 완성도가 좋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경기도 용인에 가면 그 C급 자리에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그 오삼불고기 전문점이 있어요. 그거랑 대비해가지고 맛의 기준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먹는 거 외식인들한테 거기 가서도 한번 먹어보라고 싶어. 그래서 본인은 외식업계에 메뉴 기획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메뉴 기획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메뉴 기획이라고 하면은 본질은 당연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뿐더러 그 메뉴에 맞는 컨셉과 뭐 스토리텔링, 구성 뭐 이런 것까지 쭉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게 이제 메뉴 기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다루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있다고 치면 저는 정동우 대표님, 밥이정? 네, 세광 대표님, 그린푸드 대표님. 그러니까 거긴 기획이나 디자인이나 컨텐츠나 그것도 되게 좋은데 그쵸. 본질도 충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외식 이 메뉴 쪽에 기획자가 없기 때문에요. 그 본질하고 스토리텔링하고 컨텐츠를 다 부합할 수 있는 이게 무주공산 영역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본인도 그 업무에 집중하고 싶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뉴 기획에 대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연을 할 거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외식경영에서 메뉴 기획자 과정 개설을 할 건데요. 교육이 6번 있고 벤치마킹 3번 있는데 저는 메뉴 기획자라는 영역이 굉장히 지금 무주공산 영역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서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강연을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